여러분, 금융 시스템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요.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이 거대한 그림자 금융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위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내놓은 아주 섬뜩한 경고인데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암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8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인데 바로 이 거대한 그림자 시장에 지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실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위험을 제대로 알려면요, 일단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사모대출 시장의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사모대출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좀 있어 보이는 제도권 사채? 이렇게도 불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은행들 규제가 엄청 빡빡해졌잖아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폭발적으로 커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꺼리는 대출을 얘네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모대출 시장은 태생적으로 3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요. 첫째는요, 이걸 팔고 싶을 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둘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요. 완전 깜깜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제일 문제인데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펀드가 우리 생각엔 이 정도 가치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모든 문제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조용하던 시장을 뒤흔든 건 대체 뭐였을까요? 두 번째 진실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그 방활새가 놀랍게도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사스포칼립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랑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친 말이에요.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오라클이나 셀즈포스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산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모대출 시장의 완전 큰손, VVIP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AI가 발전하니까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 수익이 걱정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들의 돈 빌려준 사모펀드도 위험해지죠. 이걸 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내 돈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기술 트렌드 하나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진실입니다. 방금 말한 건 약간 이론적인 걱정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 공포로 번졌을까요? 시장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패닉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블랙스톤, 클리프워터, 모건 스탠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대 펀드들이잖아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돈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펀드가 정해놓은 한도를 거의 2배나 넘어버린 겁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 미스매치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까지 터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록조차 5년 동안 무려 10억 달러짜리 서류 위조 사기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시장이 얼마나 깜깜인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를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자, 네 번째 진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혹시 2008년 금융위기? 그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자, 2008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다른 점이 보입니다. 2008년에는 시작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고 문제가 터진 곳은 은행이었죠. 근데 지금은?
기술기업 대출이 뇌관이고 위험이 사모펀드나 보험사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위기가 퍼져나가는 방식도 달라요. 예전엔 CDO 같은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하거나 펀드가 또 다른 빚을 내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8년에는 레버리지 위에 또 레버리지를 쌓고 그 위에 또 쌓는 그런 텁쌓기 같은 구조였다면 지금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빚으로 부풀린 자산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건 2008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008년의 완전한 복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행이다 하고 안심할 순 없어요. 이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길로 퍼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입니다. 앞에서 막 거대한 금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지금부터 이 얘기가 기술산업, 스타트업,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65%.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벤처 투자 시장에 돈이 마르니까 2023년에 파산 신청한 회사가 그 전년도보다 무려 65%나 늘었다는 겁니다.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그 AI 혁신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한테 가야 할 돈이 막히니까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엔진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 위험이 더 이상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들어가던 시장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이 깜깜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1조 달러. 이 거대한 사모대출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자 말고 금융 시스템의 또 다른 어두운 구석에는 과연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